안녕하세요. 골라드는 뉴스룸의 월요일, 오늘도 목동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목동 SBS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이 한 번 더 관찰해본 이슈들을 함께 얘기해보는 방이어서 목동여관, 오늘 세 번째입니다. 네, 먼저 오늘 좀 소개부터 좀 할게요. 네. 지난 주말에 박범신 작가 같은 유명 인사를 포함해서 우리 문화계 안에서 꽤 알려졌거나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렸죠. 이들이 자기 분야에서 명성과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이나 폭행을 일삼았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달 말 김현 시인이 문단 내 여성 비하 사례들을 공유해보자고 제안한 게 시발점이 됐고, 그 외 이달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녹취록 파문이 터진 뒤에 미국을 중심으로 SNS에서 내가 당한 성폭력에 대해 얘기해보자, 성폭력은 괜찮지 않다는 Not OK 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SNS에는 문단 내 성폭력, 문화계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등 어디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피해 사례들, 때로는 읽으면서도 눈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목소리들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나 혼자 속으로 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목동여관에서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보도본부 권혜리 기자고요. 오늘도 박진호 기자, 이윤아 아나운서, 조영진 PD, 김세연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잠을 바로 꼴딱 새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좀 갈라져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좋은데요. 야근하느라. 저희 일단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인공주의자 시설 이슈가 저희 팟캐스트 나간 바로 다음날 그 처벌 강화 방침을 철회했거든요. 왠지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죠. 네. 우리끼리는 야 역시 듣고 있어 정부가 라고 하는 걸로. 근데 좀 씁쓸한 게 그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논란이 골치 아파서 그런 면이 좀 그랬죠. 좀 약간 사회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이제 단서를 붙여서 이제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인공 임신 중절의 그런 법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논의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방송 나간 다음 날에 이제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것들을 쭉 봤거든요. 여러 개가 달렸었는데,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는 좀 제가 답변도 좀 해드려야겠다고 메모도 좀 했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뭔 얘기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 봤는데 저희 댓글이 다 사라질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 아니 왜 우리가 부끄러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왜 지우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신 분이 직접 지우신 거지. 그래서 찾아보셨나 보세요. 답을 아니까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언니, 좀 댓글 좀 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지워졌어요. 근데 요즘에 좀 민감한 사안을 이렇게 댓글 달았다가 좀 지우시는 분들 꽤 있던데요. 자지는. 그러니까 뭐 저런 생각을 하는 여성분이 아직도 있네. 약간 비판받는, 제가 사실 했던 발언을 그 얘기를 봤는데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그 전주에도 약간 요조숙녀라고 했던 것도 없어졌는데 지금 이게 댓글이 약간 시한제인가? 뭐 그런 생각이 아니요. 저희 것만 딱 없어졌어요. 그래서 질문도 좋고 질문도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비판도 좋고 그냥 듣고는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봐. 이런 것도 좋으니까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주시고 이제 가능하면 삭제하지 말아주셨으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난주에 사실 방송 나가고 댓글 다신 분이 왜 말을 못하세요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왜 그거 있잖아요. 아이를 만드는 데는 같이 참여해 놓고 그냥 책임을 안 지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막 크크크 하면서 댓글을 한 분 달아주셨는데 그 단어? 네. 그게 사실 저는 방송 끝나고 되게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 도대체 뭐였냐. 그래서 답변 주셨어요? 그렇게 많이 아는 단어가 아니셨나 봐요? 아니 그거 네티즌 누리꾼들이 그냥 이렇게 한 단어여서 저도 사실 그냥 처음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댓글 다신 분이 언급하신 그것 그런 맥락으로는 있었죠. 네, 더 되게 센 궁금하셨나 단어였거든요. 보다. 하긴 저희도 궁금했어요. 정답은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비방 용어 이런 거 없다. 보호를 못 해드린다였고 선배님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방송 끝난 다음에 지금 저희 인턴 주희 씨가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왜냐면 삐 처리를 다 자기가 해준대요. 그래서 네,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지탄 받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다 얘기하실 수 있다. 진짜요? 네. 라이브는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꺼진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적 지탄을 받는 용어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꺼진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워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건 좀 대답을 좀 짧게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메모했던 다른 댓글 하나가 왜 미국 같은 데서는 낙태가 13주까지 합법인지 좀 그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저희 겉핥기에 좀 그치지 않았냐 뭐 이런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저희도 사실 그거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방송 끝나고 저희 좀 너무 그날 본론으로 좀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들한 데서 좀 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미국 같은 데서 13주로 정한 이유는 하나는 이제 의학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는 이제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의학적으로는 태아가 이제 10주가 넘어가야 이제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태아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의학적으로 태아라기보다는 이제 세포에 가깝다. 예, 배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는 이제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태아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13, 14주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태아로 보이지 않고 약간 일종의 세포 상태로 보기 때문에 모든 낙태가 미국은 이제 합법이고요. 그다음에 의학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게 진화론에 근거를 한 거죠. 지난주에도 이제 종교적인 이유에서 말씀들을 좀 하셨었는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아예 그 정자랑 난자가 수정된 상태부터를 이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피임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수정란 때부터 사람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나 지금 낙태를 합법하고 있는 나라들은 진화론의 근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 좀 말씀을 저희도 궁금했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되게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늘 얘기를 해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되게, 저도 아침에 오기 전에, 이렇게, 해시태그 성폭력 해서 이렇게 보다 왔는데,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요? 아니면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문단에 있는 네. 그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의 이름에도 계속 올라가 있어요. 한 분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뭐 절필 선언인 건지 은퇴 선언인 건지 뭐 이런 것도 박진성 시인.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나는 일회성 그런 사안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그게 피해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았다가 각성된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현이라는 시인이 남자분인데 지난달 말에 개간지에 21세기 문학에 이제 문단의 여성 혐오가 만연하다라고 하면서 여성 문인들이 이런 여성 비하 사례 같은 걸 좀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게 좀 이제 문단 내에서는 좀 얘기가 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여성 비하 파문 이후에 그게 점점 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처음에 김현 시인이 제안하고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갑자기 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김현 시인이 개간지에다가 그 글을 쓰게 된 건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질문 있습니다라는 글을 쓰면서 왜 우리가 문단 내에서 이런 남자 문인들이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사태가 터지면서 해시태그 운동이라는 게 생겼고 나도 K 해시태그 운동이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거랑 전혀 별개의 사안이지만 해시태그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막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최순실은 어디에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막 활성화되면서 해시태그 운동, 그 다음에 트럼프, 그 다음에 김현 시인이 쓴 글 이것들이 한꺼번에 만나가지고 갑자기 시너지가 나게 시작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용기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문단 내 성폭력
성폭력이 이제 주였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디내 성폭력 엄청 많아요. 현재로는 약간 문화예술계 쪽, 뭐 영화계, 네. 공연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어쨌든 약간 도제 시스템, 네. 뭔가 이제 스승이 제자를 이끌어주는,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 안에서의 좀 만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는 사실 만연할 텐데, 이제 그거는 아직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범신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내용은 다 네. 보셨죠. 네. 저희 뭐 했는데 일단 그 피해자들이 또 네. 아니라고 자기는 그러니까 피해자들 언급된 여성들이 팬 오. 2명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자기들은 여성 뭐 이렇게 수치심 못 느꼈다. 네. 괜찮아. 근데 성적 수치심 못 그래서 느꼈다. 사실 그 글을 보면서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떤 생각으로 뭐 어떤 상황이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장에 없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게 약간 그 피해자라고 지목된 분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게 뭐냐면 본인은 별로 피해가 없는 것처럼 쓰셨어요. 약간 제3자 입장인 것처럼 쓰셨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라고 나왔으면은 그런 류의 반론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 피해를 당하는 걸 봤다라는 류의 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럼 나는 그런 성추행을 당하고도 그냥 침묵한 비겁한 사람이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작용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런 기분 때문에 안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옆자리에 앉진 않았고 나는 옆에서 봤다라는 류의 글이었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본인도 이제 희롱의 대상이 됐다는 건데 일단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제 뭐 저희 또 SBS 작가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그 여성 두 분은 그 젊은 은교 뭐 늙은 은교로 불렸던 그 두 분은 이제 약간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비난이 있었어요.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박범신 작가와 어울려서 그걸 동조해줬다는 식의 약간 비난이 좀 굉장히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하니까 이제 그 당사자들 근데 이게 논의를 좀 받아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수치심을 안 느꼈다면은 안 느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그거에 수치심 대해서는- 느꼈다 몰아가는 네. 게 더 기분 나쁘다. 나에 대한 모욕이다. 근데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약간 명예남성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도 그런 일이 익숙하고 오래 있어서 그게 사실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폭력일 수 있다는 거를 아예 무감각하게 돼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경계를 그러니까 좀 못 자기 느끼는.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제 특히 젊은 그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를 동조하거나 사실은 거기에 말을 또 얹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실 내가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분위기를 아니면 깨지 않기 왜 위해서. 약간 저 사람은 약간 좀 개방된 여잔가봐 하면서 맞아. 보이려고 좀 더 오히려 노골적인 음담 패설을 내가 더 하고 했던 기억이 저도 있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누군가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막 농담처럼 술 마시는 분위기를 흥겹게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나조차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사실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네. 이게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닌가? 이거 네, 내가 네. 더 웃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어디 사적인 자리에 갔을 때 요즘엔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잖아. 결혼해도 나도 좀 소개 좀 시켜줘. 이 아나운서 이렇게 하면은 야 기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지? 기분이 더러운데? 하면서 나도 그래요? 여자친구 없으세요? 저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집에 갈 때 이제 씁쓸한 거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또 했구나. 근데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네. 기분이 나빴는데 얘기를 한 거하고 네. 기분 나쁘다는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죠. 뭐 남자친구 있어? 그럼 나도 없어. 결혼했는데 나도 없어. 뭐 그리고 뭐 외모 얘기하면 나도 같이 한마디씩 동조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근데 죄송해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긴 한데도 저는 또 그분들을 그렇게 또 이렇게 몰아가서는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맞아요. 의사 표현을 분명히 난 하시는 아니라는데 거고 자기는 넌 맞다고 말하는 건 맞지 그런 않죠. 수치를 안 느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성범죄, 성추행이냐 아니냐의 그 기준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분들한테는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아닐 수도 괜찮았는데 있는 왜? 그럼 그런 아니었을 수 관점에서 있는데. 봐야지 네. 뭐 그분들이 그거를 못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그분들한테도 근데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거는 성희롱이고 성추행인데 나는 괜찮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또 안 되는 거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간간이 있고 화관이 있는 거잖아요.
거죠. 네, 뭐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뭐 남자분들이 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는 네, 계속 그 여기서. 얘기를 하고 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남자들도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성한테? 예. 그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저보다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여성분이 그런 농담을 하거나 뭐 너무 이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이럴 때 남자들은 정말 불쾌합니다. 이거 뭐. 근데 저도 찔리는 게 뭐. 그러니까 저희 아나운서밖에 좀 근데 몸 더 좋은 기분- 예.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뭐 김하나 아나운서, 그렇죠. 조정식, 뭐 김주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네가 선배잖아. 네 선배죠. 이은하 씨가 제가 되게 선배니까. 털털한 거 약간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가서 막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내 옆자리 앉아라. 이거 올라올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막 근육을 막 만져보신다. 몸 좋다 하면서 이렇게 만져. 선배한테? 아니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구나. 이거 이상하다. 의아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권력이 맞아요. 있고 약간 그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약간 그것조차도 자기가 약간 되게 주물럭이라고 말하려니까 되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시합이라고 분명히 하니까. 짚고 넘어갈 거는 이 해시태그 낫 오케이가 이게 여성들만 쓸 수 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남자들 오히려 과묵해서 잘 말 안 해. 근데 사실 물론 그렇긴 한데 그냥 지금까지의 그거로서는 일단 그렇게 물론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자기보다 연배가 높고 권력이 있는 여자를 경험해본 빈도수와 네. 그 반대 여자들이 자기보다 권력이 있고 물론 그런 연배가 양의 있는. 차이는 좀 있는데 제가 조면 그거는- 아니죠 선배. 조면 아니 아니. 좀 일단 그게 생각만큼 크진 않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양의 차이도 예. 있는데 네. 젠더 성향의 차이도 좀 있긴 할 것 근데 같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면 되게 존중받는 문화잖아요, 요즘에. 근데 남자들이 그러면은 완전 또라이들입니다. 아니 근데 죄송해요. 김현 시인 같은 경우가 뭐냐면 본인이 그 젠더의 그 불명확성을 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넌 왜 이렇게 여자 같냐? 남자답지 못하냐? 그래서 사실은 자기도 어떻게 보면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거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뭐 여자라서가 아니라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너는 남자답지 못하다, 여자 같다라는 걸 계속 공격을 받아서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글에서는 그랬거든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약간 그쵸. 정체성과 예, 군대 가서도 그랬고 어디 가서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또 SNS에 올라온 것 중에 여자가 약간 술을 취해 있고 약간 제정신, 그러니까 좀 약간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때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은 남자를 굉장히 약간 좀 바보 취급하는 그런 문화조차 있는 거예요. 말고 짐승만도 못한 놈들. 예. 작업을 하면 짐승.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이제 개그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너 바보냐?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한 건데 그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고 당연한 건데 그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 소위 말해 조도 못 먹냐라는 네.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련의 연결로 된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이제 저는 아니지만 뭐 많은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하면 좀 뭐 비난도 오겠지만은 이렇게 그런 자리가 있을 때 뭔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좀 그런 이렇게 분위기를 좀 연출할 때 이거를 뭐 좀 그런 분위기. 그런 그런 분위기가 이거 뭐죠? 뭔가 좀, 근데 예.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전혀 여자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게 아닌데 그런 분위기로 착각하는 물론 그럴 수 경우도 있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로 사실 저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보기에는 너무 하고 예. 싶었어요. 정말. 뭐냐면 분명히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상황도 있어요. 있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있겠지만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기댄다거나 네. 뭐 이렇게 아니면 졸려 그렇죠. 이렇게 간다거나 상대가 취한 거 자체? 예, 막 그러는데 그럼 남자들은 여기서 특히 이제 뭐 물론 이렇게 기혼 남성이거나 그런 분들은 자제하겠지만은 미혼 남성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좀 자기도 좀 좋은 감정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끼어서 근데 물어봐야겠다. 그때 뭐 이상하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이 상황이 다음날 일어났는데 막 근데 애매한 인터넷에 그- 사진 떠있고 막 이래봐요. 황당하죠. 제가 애매한 거 정해드릴게요. 맞아요. 애매한 어떻게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기대지도 않았는데 눈빛 같은 것만으로 그거는 그렇게, 본인들만 예.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딱
그걸 어떻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요. 먹고 돌리면 예. 기대고 저도 모르게 코 그런 골고 거 자고 이럴 수가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그걸 있어요. 어떻게 그게. 해야 근데 되지?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술을 먹은 사람이 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괜찮지만 아니야, 그것도 이게 아니야. 의사 제정신이 표현을 안 그러니까 완전히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태라면 그거는 아무리 뭐 그런 분위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 상황이 그건 되면 아니 안 이제 되지. 술에 취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 네. 안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약간 불쾌해져서 약간 기분이 업돼서 업되고 뭐. 평상시라면 절대 안 할 맞아. 것 같은 네. 신호를 보낸다. 네.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얘기한 게 그러니까 술 마시러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남역 사건도 그러니까 그 시간 노래방에 왜 가라고 아니, 제 말을 말씀은 하는 분명 이런 이제 똑같은 피해를 거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여성분이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남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 못 한다는 거죠. 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힘드시겠네요. 네. 얘기하세요 이제. 당당하게. 아니 근데 오늘 주제에서 내가 이 얘기를 꼭 한 번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왔어요. 안 그럴 수는 많으셔갖고 없으니까. 네. 잘생기시고 저희도 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남녀와 상관없이 네. 자기가 그렇죠. 그런 네. 피해를 받았거나 그런 네. 것이 있을 이건 경우에는 이제 성대결의 얘기를 문제가 해야 아니에요. 된다. 네. 네. 아니 뭐 피해는 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그럼요. 문제는 그 피해를 보고 왜 말을 못 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건 뭐냐면 네. 뭐 이제 그 김현 시인이 쓴 글에도 그게 나와요. 왜 수치는 당하는 자의 몫인가라는 글이 나오는데 그게 늘 우리는 뭐냐면 성범죄라는 게 특히 그래요. 피해자가 더 알려지기를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꼭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가장 내 편이 돼줘야 되는 가족이나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물론 가해자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오냐면 그러게 너 왜 밤에 돌아다녔니? 밤에 다니지 말랬지. 일찍 다녀. 그리고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마. 그러면 내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자인데 비난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왠지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거를 피해자가 피해를 봤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좀 약간 물꼬를 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나마 문단 내에서의 그 이제 피해 사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그나마 문단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해서 조금 유리했던 게 아니냐. 그것도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니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가능했지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이 상황을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느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크게 지금 사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오늘 얘기하자고 했던 나도케 해시태그를 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진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안에 모모의 성폭력과 얽혀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크게 두 가지가 됐어요. 뭐냐면 아까 방금 영진 언니가 얘기한 것 같은 일반적인 뭐 성폭력이 있었을 때 그것을 왜 말하지 못하는가. 또 하나는 내가 관련이 있는 내 분야에서 권력 내 성폭력을 당했을 때가 크게 두 가지예요. 저는 사실 근데 방금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을 해본 여자들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박범신 그걸 쓴 사람도 나는 더 이상 출판사에서 일하지 않고 어느 출판사에서도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김현신이 그렇게 개간지에 그렇게까지 이제 실명을 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기 전에는 여기까지 한 번 오기도 힘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영미 시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사실 굉장히 강한 게 정말 나랑 한 번 자자, 한 번만 대주라라고 했던 정말 유명한 그 문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도 사실 그분이 누구였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기함을 했는데 좀 이따 알려줘요. 사회적 우리가 일어날 뻔한 이름이었는데 정말 제가 아는 되게 친한 남자 선배 한 분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배가 자기는 그 이름을 듣고 남자분인데 3일 동안 잠이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나의 우상이었던 그 사람이. 근데 저도 약간 박범신 씨가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또 그래서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자꾸 그 훌륭한 문인의 밧줄을 끊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범법제 밥줄 걱정을 언제 니들이 했다고 왜 성폭력과 관련한 것만 마치 가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그 어떤 생계와 이런 걸 걱정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논란의 당사자가 됐을 때 사과하는 방식 때문에 지금 박범신 수사가 더 약간 문제된 것 같아. 그렇게 트럼프랑 똑같아요. 뭐 지금. 물결을 했어 왜? 사과를 한 거 아닌가요? 사과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난 게. 분이 있다면 미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스탕달 소환해가지고. 갑자기 스탕달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워낙 사과하는 기술이 사과를 모른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아니, 어제 사실은 한다면 미안합니다라는 이제 if가 물결을 했어요 또 장난처럼 약간. 그러니까 MBC 뉴스에서 앵커 멘트에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네.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찾아놨었는데 박범신 작가가 몇 번 쓰고 지고 했어요. 근데 처음 올라왔던 게 이제 스탕달이 그랬듯 살았고 썼고 사랑하고 살았어요. 오래 살아남은 것이 오욕, 죄일지도. 그게 처음에 썼던 글이에요. 저게. 처음에. 네.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나이든 내 죄겠지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또 삭제했을 스스로 때는 이 사건 나이든 어떻게 내 보내시고. 죄겠지요. 요 부분을 삭제해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또. 그럼 약간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일로 인해 물결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하고 싶어요. 뭐 인생 사람에 대한 지난 과오가 얼마나 많았을까. 아픈 회한이 날 사로잡고 있는 나날이에요. 더 이상의 논란으로 또 다른 분이 상처받는 일 없길 바래요. 내 가족 물결 날 사랑해준 독자들께도 사과드려요. 이게 저희 인턴이 지금 일반적인 반응이죠. 가장 젊은 여성 저희 정말 빵 터지셨는데. 22살짜리 저 인턴이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지금 개정이 지금 된 상태인데 이게 사실 저는 그 처음에 그 폭로하신 분보다 이거를 그 스탕달 사과를 보고 정말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일단 물론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폭로를 하는 것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 아니었거나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박범신 작가가 대응하시는 걸 보면 이거는 뭔가 본인이 그렇게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을 인지는 한 거지. 인지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정말 이 사과문에서 모욕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인정은 하면서도 최대한 이상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겁하게 빠져나가는 못하게 뭔가 아니 그것보다 이 정도를 가지고 뭘 그러냐라는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고 살다 보면 이래 왔다 이런 나는. 일이 있는 거고 왜 사과문을 자꾸 작품처럼 쓰시려고 그러는 이제 상황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을 잘못하시고 또 본인의 또 이제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쉽게 좀 이렇게 무마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양보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다른 계통의 음악계에서 올라온 글을 하나 이제 추천을 받아갖고 봤는데 페이스북에다 이제 올린 글이에요. 자기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뭐 그 관련된 학교들을 나왔고 근데 자기를 지도했던 그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부터 성추행을 해오신 거죠. 성추행을 해오셨는데 이 선생님의 성추행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아니라 법에 안 걸리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사람을 세뇌한 거야. 뭐냐면 얘가 잘했을 때 성추행을 해요. 그리고 못하면 안 만져.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어려서부터 이게 상을 받는 건지 벌을 받는 건지 알 수 없는 이게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만지면 너무 다행스럽지만 그런데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자기는 지금 음악계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고서 글을 올렸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에요. 네가 그래서 그렇게 예쁘냐라는 식. 그다음에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네가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하는 분들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선생님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의 글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네가 만약에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서 누구처럼 잘했으면 너한테 그랬겠니? 그런 류의 비난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글을 쓴 분이 굉장히 당찬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예뻐야 성추행을 당한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류의 답글을 또 올리셨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어딘가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있죠, 초등학교 때. 근데 친한 선생님은 친한 아이들한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똥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난 널 예뻐하고 너랑 나랑 친하다는 걸 표시하는 거 똥찜이었는데, 생각해보면은 되게 기분이 이상했던 게 지금까지 30년 지난 지금도 막 생각이 나는 거 보면은 그게 그분한테는 어떤 요령껏 하는 성추행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약간 스물스물 지금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게 그쵸. 좀 선생님이 기분이 더럽죠. 너 예뻐하니까 이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해 보죠. 저희끼리 사실 지난 방송 얘기했는데 오늘은 너무 할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또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일단 성폭력하고 일단 저희 not okay 괜찮지 않다 이게 이런 상황들이 괜찮지 않다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저는 사실 영화 스포트라이트 있잖아요. 맞아, 그거 생각났어요, 지금. 네.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남자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박지훈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남녀를 떠나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많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좀 덜 경험을 했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일인가. 여기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다 건드려지는데 그 영화에서 이 아이들도 거기서 한 명이 울면서 얘기를 하죠. 피해자 한 명이 나중에 커가지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면서 내가 내 공동체에서 나를 보살펴주고 존경하고 내가 쳐다보는 사람은 그 사제뿐인데 그에게 사랑을 받는 방식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진짜 심신이 망가져버린 것에 대해서 절규를 하는 게 나오는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이거는 다 같이 좀 봤으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는 성폭력이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남자분이 그걸 좀 같이 보셔서 만약에 내가 저기서 자라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였으면 어땠을까 꼭 한번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서 어리고 그렇죠. 약한 존재에 대한 성폭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남녀의 문제만으로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걸 또 사실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이 박범신 작가나 박진성 시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건 사실 웹툰 작가 이자혜라는 웹툰 작가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여성이 여성에게 가한 폭력이에요. 이거는 또 남성이 가한 폭력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성별 구분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웹툰 작가의 팬인 여성이 고등학생, 그러니까 미성년인 시절에 자기가 아는 36살인가? 아무튼 30대 중반이에요. 그런 남자를 시켜서 성폭력을 가하도록 방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자기 웹툰에다가 반영을 해서 쓴 거죠. 그리고 약간 비난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내용으로 그 웹툰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막 사실은 그 전에 이 문제가 먼저 있었는데 이거는 또 가해자가 물론 성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남자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은 남자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준 거는 여자거든요. 근데 뭐 또 자기는 그런 식으로 성적인 매력을 흘리는 여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남녀 구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되게 포괄적으로 봐서 지금 나도키 운동 나오면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강간 문화라고 레이프 컬처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게 이제 어떤 이런 권력을 가진 남성의 성폭력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런 것을 문화의 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들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자의 작가의 건이라든가 사실 많은 성폭력에서 여자 방조범들이 꼭 많이 있어요. 뭐 최근에 10대 청소년들 성폭력 그러면 그 여자친구들이 나서가지고 옆에서 뭐 같이 데려오고 뭐 정말 너무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이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같이 나서서 뭐 네가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행위 주체는 그 남자인 경우가 많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그런 사고방식 자체에 경도되어 있는 남녀들이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뭐뭐네 성폭력을 보면서 느낀 건데 가정 내 성폭력이나 직장 내 성폭력이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엄마가 뭐 여성 상사가
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러니까 비난에 앞장서기도 했던 것들을 많이 뭐 얘기를 하면서 계부가 폭행할 수 있게 계모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잠깐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영진도 얘기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왜 수치는 피해자의 몫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좀 대화가 진전될 수 있는 이제 첫 발걸음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그렇게 할 수 너는 그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정말 솔직히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너부터 폭로해. 그럼 나는 싫어. 너가 해. 이렇게 그렇죠. 말 못하죠. 말을 못하고 약간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장 존경했던 분이 저를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 그 이제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그런 성폭행을 이제 고발해서 그걸로 이제 뭐 고초를 겪은 여자가 나오는 걸 같이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저런 경우가 생기면 저는 당연히 신고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너를 조용히 시킬 거라고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를 위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 생각으로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짜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넌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배웠죠 다. 그렇게 배운 거죠. 네. 그분이 경험하시기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피해를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근데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 이게,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 저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내재화하게 된 것도 절반 이상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이제 그런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나서도,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다 같이 편한 일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얘기하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기니까 그게 문제니까. 그런 해도 되는구나라는. 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교육이 거기까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의 어떤 처신의 문제를 비난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좀 주지시키는 문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입증하는 부담이 굉장히 또 있잖아요. 입증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얘기해야 돼. 뭐가 문제냐면 뭔가 이런 사건이 생기면 피해자가 피해 당할 만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착한 사람이냐 안 착한 사람이냐 이걸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예인들이 성 문제로 막 이렇게 성폭력 문제로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게 악영향을 미쳐서 약간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사건들이 사실 그냥 무고로 결론이 나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는데도 약간 그런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흠집내는 거다. 그러니까 유명인에 대해서 흠집내는 거고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부분이나 뭐가 있어서 지금 공격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게 그런 또 부작용도 좀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쨌든 침묵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실력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침묵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 어떤 권력자에게 얻을 걸 얻은 여성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명예 남성이죠. 근데 그걸 이제 명예 남성이라고 비난해야 되는 대상이긴 한데, 근데 그것이 워낙에 이제 이렇게 팽배해 있다 보면 그래봐야 소용도 없는데 그냥 이걸로 내가 얻을 것 얻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게 무기가 됐겠다. 이렇게 그 수위에 따라서 이렇게 사안을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성희롱이냐, 단순히 뭐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나 뭐 말을 했느냐 이거 있고, 그다음에 성추행을 했느냐, 뭐 이렇게 싫어하는데 만졌다든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성폭력, 성폭행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사실 나도 K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사실 이제 그 미국의 그 특성을 좀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말하면은 약간 이 어떻게 보면은 남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약간 너무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원리 속에서 막 약육강식처럼 돌아가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 문화에.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일단 재벌이고 자기가 또 셀리브리티고 막 이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 막 양옆에 이렇게 쭉쭉 빡빡 금발의 미녀들. 막 숙광걸 데리고 막 이렇게 가서 또 뭐 이렇게 거품 나오는 월풀 욕조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샴페인 마시면서 막 근데 그런 문화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보셨어요? 있고 예. 그걸 아니 뭐 네, 궁금해서. 근데 그렇게 동반하는 여성들의 그런 모습이나 심리 같은 게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뭔가 왜 이제 그거는 그녀들이 돈을 받거나 예를 들면 뭐 그 해프너도 그렇잖아요. 플레이보이 그 사장 해프너 같은 경우도 다 돈 받고 거기 그 같이 플레이보이 빌라에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는 그 이유의 그 극단적 사례가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결국은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 거기도 보면 상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남자 상사와 여자 그 후배 기자나 뭐 방송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회사 내에 참 묘한 소문이 많고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지배적 구조 속에서 거기 그 해당 여성 뭐 피해 여성 이제 호응하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뒤에서 흉을 보고 그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사회에서 뭐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뭐 어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지 간에 이제 서로 약간 호응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정말 원치 않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도 정말 되게 적극적으로 그에게 달려든 여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서로 원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거를 약간 그 환경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여성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려니.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 문학계도 있었지만 정치인들 중에 너무 많잖아요. 그 제가 최근에 책 내시면서 컴백하신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꾸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이 검경 관계자들이 심지어 최근에 그 경찰이 자기 뭐 수사 대상이었나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주요 인사들이 그러는데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쪽팔린 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무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는다고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무고가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냈다고 그게 성폭행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에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꽃뱀이었네. 근데 사실 3년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그런 기사까지 한번 실렸었어요. 한국은 성폭행 피해자들한테 고소를 취하라고 하고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해도 집행유예 이상 안 나와라고 하면서 아예 그 수사나 이런 단계에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성폭력 범죄를 5대 범죄로 취급하고 있긴 해요. 5대 중대 범죄 취급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형량과는 별개로 뭐 며칠 전에도 한 판사분이 성경험이 있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는 뭐 성범죄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아예 법정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정말 눈높이가 그런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성범죄가 많이 신고되지도 않는데 물론 이거는 신고된 것조차도 기술이 높지 않아요. 물론 억울하신 분이 나오면 안 되고 무고면 확실히 밝혀져야 되는 거지만 과연 이렇게 낮은 성범죄 기소율이나 그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전도가 있다고. 유망하면 전도가 유망하다며 의대생이면 봐주고 전도가 유망한 성범죄범인가요? 더 나쁜 놈이죠. 그런 상황들에서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으시. 더 큰일을 저지를 수 있어. 이걸 뵙게 해야 되는데.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런 기사를 왜 썼냐면 미국도 사실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합의를 유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거액에 이렇게 배상해주면서 마무리되는 대부분 그렇게 제가 여기서 마무리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액도 아니라고 하면 저 꽃뱀 되는 거. 아니 정말 처벌 강화. 그런 정도의 돈이 얘기가 나올 만한 액수들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체 여성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진짜 그 돈 좀 어떻게 받자고 자기 이름이 밝혀지고 얼굴이 밝혀지고 소문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여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보다. 내가 뭔가 얘기하는 것은 바보가 된다라고 느끼게 한 이게 제 주변에서 있었던 몇몇 이제 사건들에서 늘 결국 처음에는 그런 일 있었어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야 근데 걔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며? 그럴 만했더라. 뭐 이런 얘기로 언제나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저렇게 바보 취급을 받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길 가다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아는 사람에 의한 게 훨씬 많다는 거는 뭐 이제 뭐 통계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그 정도의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가 뭐 돈을 위해서 아니면 저 사람 미우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여자는 정말 드물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대표할 수 없어서 뭐라 말을 할 수 없는데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돈 몇 푼 그런 건 좀 뭐 있을 수도 그 있지만 아까 이제 이제 연예인 누구? 사건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그것도 보면은 사실상 이제 그걸 완력으로 뭐 제압을 해서 이렇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 여성이 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 다음에 상황을 잘 유야무야 뭐 이렇게 무마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게 성폭행이 아니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 아닌가요? 경찰 조사에서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자들은 분명히 그거를 싫고 거부하고 싶었지만 뭔가 그 상황에서 너도 일부분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걸로. 식으로 해서 성폭행이 아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서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몇 가지 사건들은. 그래서. 그런 권력자들이 낸데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네가 거부해? 뭐 이런 생각하는 게 너무 역해. 또 해당 여성들은 이제 상대 남성이 되게 유명인이고 뭔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슨 뭐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조직이 있고 그런데 그 여성 입장에서는 막 일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경찰 조사에서도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해버리는 알면서도 마무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심이 계속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어쨌든 뭐 술자리든 뭐 어떤 곳에서 뭔가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약간 정색하고 싫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이제 막 이제 그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상상이 드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려고 이게 회식하는 게 아닌데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인생 살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제지하는 게 아니라 발끈한 그 리액션을 한 사람을 제지한다라는 것도 사실 문제고 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뭐 이제 한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세상 살기 어려워서 이거 조심스러워서 살겠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알게 모르게 다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것들이 이제는 하기 어렵거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였으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옛날의 과거가 잘못된 건데 그게 비정상이죠. 그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냥 이런 사회 분위기가 팍팍하고 싫어. 여자들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깨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과연 깨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정상의 정상화인가요? 근데 제가 아까 녹음 시작에 물어봤는데 사실 저희는 언론사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젠더 관련 이슈들을 많이 다루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끝나고 얘기한 게 사실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서 선배 말씀하신 대로 관될까 봐 욕먹을까 말을 못하겠다 또는 되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라고
얘기들을 좀 이렇게 했었었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언론사 팟캐스트고 당연히 의견을 밝힐 때는 실명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음성 변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로 특정되는 것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는 할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도 끝났으니까. 근데 이거 저는 이 정도는 그냥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위기 깨는 거 저도 진짜 너무 진짜 쥐약처럼 싫어하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분위기는 깨지 않아요. 근데 딴 사람들이 봤어요. 이제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 거를 반복적으로. 그러니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남자들이 저한테 이제 화장실 왔다고 갈 때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네가 문제를 삼을 거면 내가 공론화 시켜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괜찮아요. 됐어요. 막 했어요. 되게 속상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약간 나중에 또 이렇게 돼요. 분위기를 망치지 않은 애는 됐지만 또 나중에는 물론 걱정하시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이 됐구나. 약간 그때는 같이 친했던 분들이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물렁물렁하니까 네가 그렇게 좀 그러니까 다 봐가면서 하는 건데 네가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걱정하시니까 문제를 좀 삼으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기분 나쁜 게 이제 그 가해자가 좀 권력 있는 사람이라서 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눈치 봐서 안 한 거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직접 듣지는 사실 근데 그렇죠. 사실 눈치를 봤죠 제가. 눈치를 본 것도 있죠. 네. 저는 한 번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는 항상 남의 옷을 협찬 받은 걸 빌려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나 모양 같은 게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같이 방송하는 이제 남자 PD분인지 아나운서분인지는 우선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야 너 오늘 무슨 색깔 뭐 입었다? 이렇게 속옷을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속옷을요? 속옷을. 비춰서 보일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거 왜냐면 방송에서 앞이 나가지 뒤에는 안 나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되게 심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되는 게 아마 후배들도 그렇게 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이게 드니까 찝찝하더라고요. 문제는 지나고 나서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당장 어떻게 하기가 좀. 네,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대처해야 내가 현명한 건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특집 방송을 하나 했는데 특집 방송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 정부 기관 중에 굉장히 이렇게 점잖은 기관에 대한 취재를 하는 그런 류의 특집 방송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했어요. 뒤풀이를 했는데 이미 방송은 잘 나가고 난 다음에.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술 좀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 시작하더니 노래방에 가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높은 분이 오셨다며 그 옆에 가서 앉으라 그러고. 근데 좀 이게 심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행히 거기 계셨던 남자분들이 일을 저 이제 그만하시죠 해갖고 나왔는데 그때 그분들에 대해서 그 실망스러웠던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분들이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던 전혀 이렇게 이거 왜 이러시냐 당신 왜 이러냐라고 저항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럽고 좀 그랬던. 근데 더 문제는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 그냥 웃으면서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 그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건데 내가 이거를 굴욕적으로 넘겼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전 사실 아까도 그런 반성이 있었지만 내가 처신을 잘못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문제였고 맞아. 내가 끼를 부렸거나 내가 여지를 줬거나 내가 취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책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어떤 이제 극단의 상황까지 가버리고 난 다음에 돌아봐서 반성했을 때 이건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저는 그게 되게 가슴이 아프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저 자신한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이 이슈가 선정이 됐을 때는 이게 솔직히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매주 새로운 주제가 나오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주제가 하나씩 터져주네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가만히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약간 자격이 없다는 그죠. 생각이 되게 고민됐죠. 너무 많이 드는 예. 거예요. 맞아요. 제가 여기서 막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주제가 못 된다는 생각이 가장 저도 그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듣거나 보는 어떤 사람이 야, 너 그때 그러면 너도 그때 그러지 그랬으면서. 않았니?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비겁하게 넘어간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남성들을 변호하기에는 이 분노의 파도가 높은 것 같은 생각이 근데 저부터도 약간 제가 한번 이렇게 빵 터져갖고 이제 되게 친한 사람한테 약간 나는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런 애 아닌데 정말 제가 먼저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너한테 먼저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 너 왜 그 얘기를 이렇게 강박적으로 계속하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많지 않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사실 내가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그거에 고마워했지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이 부분이 굉장히 희한한 부분이 있는 게 피해자가 더 나서서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막 그래야 하는 변명을 해야 하는 이상한 경우인 거죠. 사실은 범죄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SNS를 딱 보다가 진짜 이 한마디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글을 제가 이제 그 아이디를 기억하는 어떤 분이 뭐예요? 갑질의 정석이라고 성폭행이라는 거는 사실 남녀의 문제라기보다 갑질의 정석이다. 그리고 그 가을 토란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와닿았어요. 뭐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한 그 박시인에게 당한 분들이 다 이제 뭐 어떤 지망생들이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났을 텐데 그 사람과 술을 마실 수 있는 기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데 근데 신나는 시간을 보냈어야 마땅한데 성폭력으로 그 시간을 망친 거다. 이 수작이 너무 하찮고 그 시인이 망쳐놓은 그 피해자들의 신나는 마음이 너무 아까워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트윗을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성폭력을 면하는 본전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도 신나는 기회와 신나는 경험을 얼마든지 얻을 자격이 있다.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사회초년생 시절에 이런 심정 안 돼 본 사람 여기 하도 있나요?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네. 대학교 때 광고 동아리를 했는데 광고 동아리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큰 광고 대행사에 대학생 서포터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일할 때는 이런 되게 멋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는구나 했는데 저녁 때 뒤풀이 자리 가가지고 굉장히 험한 일을 겪은 거죠. 여학생들이. 그런 경우에 내가 얼마나 그 광고회사에서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거에 난 그 신나는 경험이었던 거죠. 신나는 경험이 그날 밤의 일로 완전히 그러니까 악몽이 돼버리는 순간을 실제로 그 사회초년생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나도 그런 겪었고. 수치심의 경계조차 모르는 그 시기에 당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일어나야 돼서 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not okay라는 거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게 공론화돼서 이게 오케이가 아닌 거라는 걸 좀 근데 이제 정치권부터가 이미 너무 그래가지고 이거 국가 민족이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개인이 해결하고 있으니까 SNS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참 그렇네요. 그걸 SNS가 하고 있네요 지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이게 막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그 유명한 신정아 사건 때 한 축이 또 뭐였냐면 학력위조였거든요. 학력위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래도 한다 하는 사람들의 학력위조가 막 터져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학력위조를 알게 모르게 그냥 묵인하고 그 포털 사이트에 자기 학력이 제대로 이렇게 좀 뻥튀기 돼서 올라가 있는 걸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다 수정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문제를 한 번쯤 공론화시켜서 털고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겠다. 야, 그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내 이름이 나올까봐 굉장히 떨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좀 궁금해요. 사실 그게 정말 떨고 있을까? 아니 왜냐면 진짜 알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러니까 캥기기는 하면서 그러는 아니, 걸까? 아니면 사례를 정말 보면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라는 사례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나는 그때 잘못한 건 줄 모르고 그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네? 그러면 내 이름도 혹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고 떨고 있을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부터도 되게 반성이 많이 되는 게 둘 다 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말해도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 내가 혹시 다른 후배들에게 혹은 여자가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아니 그리고 저도 사실 진짜 되게 좀 속상했던 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좀 친해지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아직 대학생 막 이런 친구들이 좀 친해지고 나면 이렇게 막 이런 거 아세요? 혹은 뭐 이런 일 뭐 겪어보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내가 그 심정을 너무 이렇게 막 기승전결로 알겠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런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마음에서 꼭 권력에 뭐 돈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또 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분이 나를 더 많이 간파해 주시고 더 뭔가 좋은 길로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하나에 많은 것들 흔들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아니 그리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걔가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 그럴 경우엔 가치관의 혼란부터 와요, 사실. 그러니까 가정 내 성폭력이 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다른 면에서 다 이상했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다른 면에서 다 이상했고 그거까지 그랬으면은 속상하지만 그게 나의 그걸로 이어지진 않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봐.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뭔가 그 쌓이는 억울함이라는 거는 억울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거기서 오는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딱 말할 단어를 제가 지금 떠올리지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게 바로 성폭력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그게 가장 저는 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저희는 이제 아주 물리적이고 막 정말 상처를 남기고 막 몸에 신체 위해를 가는 그런 성폭력이 아니라 오늘은 사실 이렇게 만연돼 있는 그런 비하라든가 이런 거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정도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저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이제 닮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권혜리 기자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가장 나쁜 건 피해자가 자기를 비난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범죄라는 게 특히 좀 그런 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나쁜 거죠. 맞아요. 그냥 해프닝이었어. 나한테는 끊을 수 없는 시들 수 없는 상처인데 그냥 해프닝이었고 어느 정도의 일종의 사랑이었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게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좀 이렇게 이게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뭔데 그런 걸 하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사실 이렇게 여성을 대할 줄 몰라요. 이거는 이렇게 그런 교육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건 동의해요. 예, 너무 이제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학교에서 갑자기 남녀공학 다녀보면은 막 어쩔 줄 몰라요, 진짜. 여학생 보면 막. 무슨 말 해야 되지? 예, 말 걸었다가 막 난리 날 것 같고, 또 여학생이 말 걸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진짜. 그래서 그런 여학생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꽤 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좀 이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중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직장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니까 이렇게 음담패설도 막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도저히 이해 못하지만 재밌게 해주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예, 그런 그건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거는 예. 저 오늘 꼭 하나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이게 사실 그 트럼프가 네. 라커룸 토크였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근데 라커룸 토크였다니까 그 라커룸을 실제 쓰는 운동선수들 몇 명, 남자 운동선수들 몇 명이 우린 그런 얘기 안 해. 네. 라고. 그러니까 저는 야한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네. 정말 아니 남녀가 같이 앉아서 야한 얘기 할 수도 있고 뭐 우리끼리 앉아서 야한 얘기 할 수도 있고 야한 얘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네. 신동엽 좋아해요. 근데 약간 그게 이제 야한 뭐가 얘기가- 선을 넘는지 이렇게 모호하고 사실. 그러니까 야한 얘기와 폭력 있는 얘기는 다른 거죠. 아, 어떻게 달라? 그 선이 그러니까, 참. 그 야한 얘기와 그냥 야한 네, 얘기와 그게 이제 그게- 물론 알고 그걸 발언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잘 못하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박진호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군대 가봐요. 예, 완전 군대. 난리 그다음에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나오면 이렇게 정상적인. 직장에서까지 남자들끼리 몰려다니고 이러다 보면 네. 구성원으로 여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그걸 잘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네. 잘 어쩔 대처하지 줄 못하는 모르고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여자라는 존재가 우리와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같이 인격체로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보다는 어렸을 네. 때부터 성적인 대상으로 좀 이렇게 각인이 시켜지는 게 있지 않나.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 좀 잘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사실 칭찬해주려고 하다가 뭐 예쁘다 아니, 하다가 또 이게 문제가 근데 정말 그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네. 결국 문화의 문제는 정말 맞는. 그래서 정말 우스운 네. 얘기로 남자들끼리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관리자급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예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시는구나. 예, 서로만 멋지다 해봐, 멋지다. 뭐 이러냐고. 걸어만 그다음에 되시는구나. 어떤 제 선배분은 부서에 이제 여직원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아예 이렇게 자리 주변에 칸막이를 쌓아갖고 아예 눈이 안 마주치게. 그래요. 밥도 아예 안 그냥 먹고 아시하고. 그냥. 선배 그런 멋있어요. 분들도 있어요. 잠깐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잠깐만. 네. 여기서 한마디. 선배 네. 멋있으세요. 그치. 기분 나쁘세요? 아니 좀 기분 좋죠. 네, 그러니까 이건 폭력이 아니잖아요. 예쁘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고 나쁘고 갈릴 때가 있어요. 또. 예쁘다는 완전 좋아요. 예. 아니에요. 눈물 나게 그냥 예쁘다. 우리 다시 한번 애매하고. 아 예쁘다 했는데 문제된 경우 있었어요 분명히. 어떻게 예쁘다 네. 하겠어요? 어디가 어디서 예쁘다가 어디가 아니죠. 예쁘다. 역시 신체 일부를 가리키며 너는 어디가 예쁘다 이거였으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보기엔 뭐 그런 면도 아니 제가 뭐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애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아저씨들이. 많아지게 하게끔 저희가 네. 지금 이제 더 그러니까 더 이러니까 또 아저씨들끼리 더 몰려다니고 막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나 진짜 오늘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이랑 따로따로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 말을 하지 말자. 여자를 뽑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 얘기도 하지 말고 네. 눈도 마주치지 말고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직장에서 하는 교육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성추행 방지 교육을 할 때 네. 이렇게 뭐 하지 마라 식으로만 교육을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상황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 남자들이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게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그래서 좀 저는 사실 그 교육도 되게 잘못된 게 많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공존하는 법.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좀 자잘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봐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이게 결론이 그거예요? 자잘한 거 정말 자잘한 거 여기서 막 이러시면 이런 안 될 거. 것 우리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게 하루 종일 계속 얘기 자잘한 것만 봐주는 정도 아니야? 아니 그냥 이가 좋은 게 팟캐스트를 여성분들만 들으시면은 뭐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들으시니까 남자 맞으면 이렇게 좀 할 얘기는 있다는 거죠. 그냥 너무 그렇지는 그리고 다수의 남자분들이 좀 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선배 말씀하시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사실 결국 문화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받지 않고 그게 괜찮다. 그런 분위기가 괜찮다는 게 만연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계속 반복될 수밖에 괜찮지 없는 않은 일이고. 거죠. 예. 그러니까 오케이 하지 않은데 오케이 한 것 그러니까 섞여서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 이렇게 그런 문화 자체가 또 그런 교육 자체가 좀 여전히 좀 미흡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재밌게 생각이.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40대 중반 막 이런 저 동년배 이제 그 선후배들이 이렇게 이제 퇴근 시간쯤에 막 카톡을 해요. 내가 오늘 오늘 내가 한번 부장 한번 붙었는데 말이야. 오늘
야, 소주 한잔 해. 그럼 그래 뭐요 하는데 근데 누구도 부를까? 여자 후배 한 명 이렇게 좀 인기 있는 후배 한 명 부르다 그러면은 정말 만약에 5명이 모이면 한 4명이 야야야 됐어 그래요. 그래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괜히 또 술 먹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런 거는 좀 서글픈 면이 같아요. 서글픈 면인 것 같아요. 즐거워요. 나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오늘. 아니에요. 음성 변조 좀 해주세요. 여기서 음성 변조? 남자 호캐드 음성 변조가 어떠세요? 근데 저는 가장 슬펐던 또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대학생 때 이제 미스 코리아를 하고 나서 이제 연예 뉴스 같은 것들을 하는 이제 다른 타 방송사 같은 데 이제 지원을 했어요. 아나운서 되기 전에. 근데 그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딱 핏되는 옷을 입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보자마자 야, 딴 옷 더 야한 거 입고 와 이러더라고요. 더 이렇게 좀 노출이 심한 거. 나 이런 방송사에는 내가 절대 안 되겠다 했는데 제 이후에 또 동기들과 후배들이 가는 게 더 많이 붙은, 더 많이 짧은, 위아래 다 파진 그런 것들을 스스로 즐거워서 입고 가는 모습도 약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는 많이 눈에 띄어야겠다는 욕심이 네. 이제 그렇게 발현이 된 것 같은데 스스로는 반성을 또 한 게 스포츠 방송할 때도 그렇고 막 더 경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시선을 어느 쪽으로 더 끌게 할 것인가. 방송보다는 라인을 더 보게 하고 몸에 어디를 강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코디한테 어떤 분들은 방송인 분들은 더 야한 거 갖고 와라. 이거 우리도 이것도 하나의 섹스 어필하는 건데 직업 프로의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어느 부분에서 정리를 또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같이 판단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에서 제가 이거는 수치심을 느껴야 될 것이며 이게 방송인지 이게 지금 어려웠어요. 저도 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정리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근데 정리가 정말 쉽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정말 오늘따라서 중구난방으로 간 것 같지만 분위기 좋은 것도 좋고 야한 얘기도 좋고 뭐 친한 사이도 좋고 근데 폭력은 아니다. 네. 우리가 이것은 폭력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런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주변의 시선이나 실제 징벌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어쨌든 폭력은 안 된다. 폭력은 오케이하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좀 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저는 김현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인식이 변하는 순간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번에 질문을 던지고 또 공론화해서 얘기를 해보는 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계기가 좋은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이제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이제 자꾸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앞으로 좀 의식도 많이 바뀌고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런 기대는 좀 해보게 돼요. 얼마 전에 이것머니에서 저희도 긍정적인 경제 뉴스를 하고 싶지만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재밌었는데 전. 속 시원한데? 그렇지. 우리 좀 하고 싶었던 재밌는 얘기 좀 해볼까 이럴 수 있게 다음 주는 조금 이런 문제가 좀 덜 나오는 한 주가 되길 이번 주는 바라면서 일주일 뒤에 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